안녕하세요. 오늘 나왔는데 오늘 한 모담산이라고 여기 김포에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제 공원을 갈까 했는데 좀 더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모담산을 한번 가보고, 물론 산이 더 더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제 편집을 좀 해봤는데 이게 재밌게 편집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뭐 편집하는 방법도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그래서 좀 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서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그 영상을 좀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벌써부터 푹 찌네요. 어제 그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이게 제일 더울 때 에어컨이 고장 나서 지금 미쳐버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애들도 지금 더워가지고 어제는 동생네 집에서 잤는데, 또 이게 너미 집이다 보니까는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침부터. 김포는 아시다시피 되게 살기는 되게 좋아요. 아파트들도 되게 정결하게 잘 돼 있고, 뭐 김포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한강 신도시 쪽은 잘 되어 있고, 제가 오늘 가는 쪽은 오늘은 옛날 아파트 처음에 형성된 데를 한번 가볼 거고, 거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산이 좀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뭐 등반은이라기보다는 산책 정도로 하고, 그 우리 주택가가 이쁘게 조성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뭐 가다가 어떻게 코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저 앞에 건물이 그 김포대학이거든요. 근데 저게 언제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올 때는 없는데 어쩌다 언젠가부터 생겼더라고요. 생겼고, 요 앞에 이제 갈 건데, 여기가 자이더 빌리지거든요. 이쁘게 되게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집값이 싸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그나마 서울보다는 싸기 때문에 보면 되게 혹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 오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제 가양동 이쪽 강서구 쪽 집값의 반도 안 돼, 그러니까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반도 안 되죠. 사실 반도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자이더 빌리지가 제일 대장주긴 합니다. 주택이니까. 지금 아까 설명한 김포대학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이 자이더 빌리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예전에 한번 그냥 들어가 봤었는데 되게 이쁘게 잘 조성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고, 어쨌든 강서구 뭐 마곡은 비싸지만, 강서구 그냥 일반 아파트만 해도 14억 15억 정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반값이니까 싸긴 싼 편이죠.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가보는데, 무단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숲을 좋아하시고 나무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 돌아서 사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단점은, 저도 살아보진 않았지만, 주택에 대한 이제 관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단 그 조경 이런 것들,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 관리, 그 다음에 그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럽니다. 이렇게 관리실이 있고 아파트처럼 관리가 돼 있어요. 집 앞에 주차장이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뭐 안에 들어가 보긴 했는데 크게 아파트랑 다를 건 없는데, 이제 이게 지금 벽을 이렇게 쉐어한다고 해요. 건물이 이게 하나 있으면 뭐 두 집이 있는데 벽을 쉐어한다고 하고, 집은 좋은 것 같아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오늘.
근데 김포는 제가 한 7년 정도 됐고 온지 살기는 되게 좋고 공원도 잘 되어 있고, 제가 오늘 가는 모담산도 그 낮은 산이지만 그 공원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가는데 사실 뭐 운동이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산보하는 정도라서 보시면 되고, 김포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결혼한다 그래서 김포 온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30년 전? 20년 전 되겠네요. 결혼할 때니까. 근데 그때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를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주택이 조성되어 있어요. 되게 이쁘긴 해요. 사실 이쁘긴 하고, 좋거든요. 보면 되게 멋있고.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실. 여기 이게 듀플리케이트는 뭐 5억, 6억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게 이제 한 필지거든요. 한 필지가 그 땅값만 한 12억, 13억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저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보통 집 지어지는 거 보면 한 14억, 15억 정도 선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 쪽 아파트 값도 못한 가격이긴 해요. 근데 오면 되게 좋긴 할 텐데, 오면은 되게 좋기는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아파트 집은 좋지만 이게 이제 정원 가꾸셔야 되고, 정원 조금만 안 해도 풀 엄청납니다. 진짜 시골에 보면 그거 풀 일일이 그 손으로 하기 되게 어려워요. 저 장갑 끼고 하루 종일 좀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예초기를 또 구매해서 예초기를 해야 되고, 그 작업하려면 뭐 10분, 20분 한다고 해도 땀 많이 흘릴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좋기는 하죠. 주택이니까 좋아 보이죠. 산에 들어오니까 좋네요. 공기는 좋고 시원하고. 제가 이제 일주일 됐어요. 저번 주에 전략 컨설팅 회사를 들어갔는데, 타 컨설팅 회사는 아니고, 여기 이제 헬스케어 위주로 하시는, 어쩌다가 면접을 보게 됐고, 어쩌다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들어오게 됐는데, 일주일 만에 사실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뭐 우리 처음이니까 이제 사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배울 점은 많았는데, 일주일 만에도 이렇게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 사업을 한번 펼쳐봤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까요?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세일즈를 하는데 어떠한 걸 갖춰놓고 세일즈를 한다.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플랫폼을 만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정립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그렇게 정립하고 뭘 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세팅했고 세일즈를 한다? 근데 그거를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플랫폼 안에 의사를 빨리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여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23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뭘 이제 빌드업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이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리소스 너무 부족하고, 그 빌드업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못 버텼던 거죠. 그러니까 못 버틴 이유는 사실 돈이죠. 뭐 지금 금전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모담산에 들어왔고, 여기를 한번 이제 올라가 볼게요. 그래도 이제 산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땀 좀 나겠는데요. 아침에 그냥 집에 있을까 했는데 그냥 한번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또 회사를 좀 다녀보고 내가 뭐가 문제였나 라는 걸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멤버들한테 전화를 안 할까 했는데 어제 금요일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고, 서로 그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을 갖자. 그게 한 3개월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딱 요거 올라가면 끝나거든 사실요. 요게 딱 깨딱거긴데, 숲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냥? 그래서 이제 통화하고 나서의 결론은, 한번 3개월 동안 우리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너무 급했던 건 아닌지, 1년 만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나도 급하고 서로 급했어요. 1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인데, 투자만 받으면 무조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투자에 집중해서 저희가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많은 걸 이루긴 했어요. 많은 투자자를 만나고 우리 사업을 자꾸 변경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과정을 1년 동안 겪으면서 정립은 됐어요. 우리 사업을 뭘 해야 될지. 그래갖고 정립하는 과정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빨리 벌어야 그게 이제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직원도 더 뽑아서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제 서로 월급도 가져가면서 좀 해피한 상황?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건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힘들었던 거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게 금전적으로 힘들다 보니 서로가 이게 맞나 라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팔을 한 이유는, 저는 혼자서 막 대전도 내려가고 광주도 내려가면서 투자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멤버들은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서로가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나는 나름대로 대전도 가고 투자 만나고 내 돈으로 내 돈 써가면서 숙박도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밤새가면서 만들고, 어떻게 투자 설득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도 좀 짜보고, 주말도 없었어요. 주말도 사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오너에서 직원으로 바뀌다 보니 그래도 주말은 보장되네. 저희 오너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말은 주말인 거니까, 그리고 저녁 시간은 저녁 시간인 거고. 근데 그런 삶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성공한 스타트업들 보면 APL
젊은 사장님이시긴 하지만 그 또 에스테틱 업계에서 이제 스테치 시가총액 1위 돼버렸잖아요. LG보다도 아모레퍼시픽보다도 더 우위에 선. 근데 그분 이제 스토리를 보면 뭐 계속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7번인가 8번인가 망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스토리들을 접하면서 아, 나는 정말 노력했는가 라는 게 이제 의문점인 거죠. 겨우 한 번 꼴랑 실패한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건 너무 거저먹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도전은 제가 볼 땐 할 것 같아요. 그 우리 같이 일했던 멤버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는 거 상관없다, 가라, 비워놓을 테니까 다시 언제든지 돌아와라, 100% 3개월 안에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냥 뭔가 아쉬워요. 그냥 이제 내가 했던 것들이 있고 되게 열정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걸 그냥 버려야 되나? 아니면 너무 아까운데?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내가 실패 요인 좀 분석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불편했던 건 돈이었으니까 그럼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면 일단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패에 부딪히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열정을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삶이라는 게 항상 그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여긴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되고 모기가 많네요.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전략적인 거를 좀 정립을 하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처한 상황은 그 녹록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이제 고3이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돈을 적게 쓰고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가인데 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쭉 그냥 외곽으로 도는 것 같아요. 꼭대기는 안 올라가고. 주택가고 되게 저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이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방을 갖고 계시네. 자, 여기 공방 갖고 계시네. 그래서 되게 좋은데 여기로 나와버렸구나. 좋기는 한데 이게 와이프는 좀 싫어해요. 사실 와이프는 싫어하는데 자, 이쁘죠? 여기도 집 잘 줘놨네요. 복돌집으로. 이게 듀플리케이트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자들이 집을 전화가지고 저렇게 분양을 한 건데, 밖으로 나오니까 덥네요. 안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어. 요거는 도서관. 여기 이제 진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또 회사를 그만두고 한때 2달 놀았나? 2달 놀면서 사실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마음 정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 한다고 마음 먹고 막 먹기 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을 다녔는데 되게 좋아요. 안에 에어컨 빵빵하고 돈 안 들고 책 다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들고 가서 이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용히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사실 이제 스타트업을 그만둔다라고 그 결정하고 와서도 한 달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홍린이라는 데인데 여기선 맛집입니다. 나름 짬뽕이 맛있고, 저기 저쪽에 또 산이 하나 있거든요. 높지 않은 산인데 다음 주에 한번 거기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인데, 다음 주는 좀 바쁘네. 다음 주 주말에는 그 양수 절차하는 설명회를 가야 돼서 일단 뭐 보겠습니다. 일요일날 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회사를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많죠. 근데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해가 가요. 그분은 나한테 연봉을 주고, 뭐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자기가 그거를 바로바로 그 아웃풋이 나와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뭐 프로베이션 기간이고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니어급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가서 자기가 수습이고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그런 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오너 입장에서 보면 월급이 바로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월급 도래하는 시기가 빨라요. 되게 한 달이라고 하는데 한 달이 엄청 빠르고, 무조건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월급이 안 나가면 체불이니까. 체불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합니다. 이거 뭐 벌금형도 있고, 아마 징역도 살아야 될 건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월급 늦으면 안 돼요. 뭐 일부 조금 뭐 익스큐즈해서 하루 이틀 미안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월급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9시 나오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회사가 빨리빨리 뭔가 끝내서 돈이 들어와야 월급이 지급되고 회사가 운영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해는 가지만, 또 이제 직원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죠. 완전 반대적인 거니까. 어떻게든 월급을 받기 위한 일을 액티브하게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또 플러스 하면 내가 인센티브나 뭐 여러 가지 더 큰 베너핏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거 보통 아니거든요. 그냥 뭐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끝이니까 그 100만 원치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직원과 사장의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장도 돼보고 직원도 돼보니 대강은 알겠어요. 근데 사장이 돼보지 않았던 사람은 사장의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또 사장 중에서도 또 직원이 돼보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직원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양방향으로 경험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돈을 잘 버는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더우니까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뭐 사장 같은데 모르겠어요, 뭔지.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담 공원인데요, 사실은 그 산을 해서 산책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해놨고, 코스가 다양하니까 저도 뭐 어떤 코스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해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 날씨에 대한 게 동남아랑 좀 비슷하거든요. 되게 비슷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열대 기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해요. 나는 뭐가 될 것인가. 아직 고민입니다. 뭐 어제 동생이랑 술 한잔 먹으면서도, 동생도 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기는 한데 이게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되새겨 보면 왜 직장인들이 돈을 못 벌었을까 라는 게 이제 의문인 거죠. 모든 직장인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뭐 다양하게 뭐 재테크도 하고 했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 대부분이 돈을 못 벌었어요. 나도 돌이켜보면 왜 돈이 없을까 라는 게 의문입니다. 아껴 쓰고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한 것도 아닌데 월급 받으면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감당이 안 되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도대체 200만원 받는 분들은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300만원 받는 분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게 이제 굉장한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뭐 어떤 분들은 300만원 받아서 저축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어우, 날파리 엄청 많네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집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샤워 빵빵하게 하고, 그리고 카페라도 가야 되겠네요. 힘들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산인데, 뭐 사실 산도 아니죠. 뭐 이거는 산보 수준이니까. 아까 왔던 길 같기도 하고. 근데 산이라서 시원은 해요. 일단 내려가서 일단 내려가면 엄청 덥겠는데 일단 시원은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실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지 뭐 다들 막연하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동생하고도 술 먹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힘들대요. 이게 이제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뭐 사장이라고 힘들까? 아니면 안 힘들까?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7년, 8년을 몸을 갈아 넣죠. 그래야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요. 100개 중에 한 개 성공하는데 그거를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번 쉬었다가 딱 힘드네요.
겁나 더워요. 여기 앉아있으면 겁나 땀날 것 같은데. 아. 산 다니면서 촬영하시는 분들 대단하네. 힘드네, 촬영하기. 3km, 그래봐야 3km 걸었네. 촬영한 지 37분 됐으니까 얼마 안 걸었어요. 보통 나갔다 들어올 때 1시간 정도 잡거든요. 근데 이 1시간짜리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궁금하긴 한데, 가볼게요. 뭐 많이 빡세게 한 것도 아닌데. 네, 택시를 한다고 하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네. 되게 열심히 사신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많고,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사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택시를 왜 하냐, 뭐 본인도 직장 생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만한 직업이 없는 것 같다. 당연히 이제 진상 손님은 있는데 진상 손님이 사실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래요. 하루에 1명은 나올까 말까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택시를 하기 어렵다,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뭐 회사에는 진상이 없나, 아니면 고객은 진상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죠, 사실은. 그래서 어디 가나 힘들다. 뭐 나도 20년 동안 의사를 만났지만 뭐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운 사람 개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고, 한 분 때문에 저도 되게 힘들어한 적도 있었고, 한 6개월간 정말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계 회복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 택시는 사실은, 그게 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또 아닙니다만, 택시는 사실 그냥 원타임 이벤트잖아요. 원타임 하고, 아니면 그 사람 다시 태울 일이 없으니까. 똑같은 사람을 같이 태우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같은 택시를 2번 탔다? 없었던 것 같은데, 막 반가워서 택시를 저도 뭐 수천 번 타봤을 텐데 같은 택시를 2번 탔다는 걸 해봤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그냥 원타임 이벤트예요. 그냥 태우고 데려다주고 끝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등에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뭐 차라는 게 항상 시원하고 항상 따뜻하고, 그냥 뭐 이제 오래 운전하면 뭐 허리 나가고 그런 거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서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하고 해야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다음 몸이 자유롭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하고 있을 수 있고, 빡세게 하면 돈도 못 버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자가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 거고요. 뭐 옹호자는 아닙니다. 옹호는 아니고,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아직. 그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23년간 해봤지만 1년을 제외하고는 그냥 어려워요.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일도 어렵고 모레도 어렵고, 내일 모레는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뭐 저도 당장 지금 월요일날 긴장됩니다. 이게 뭐로 쫄까. 갑자기 그만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 이제 짜증 나는 거죠. 또 서로 짜증 나는 겁니다. 채용한 사람도 시간 버렸고 돈 버렸고, 저도 시간 버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는 게 직장 생활인 거예요. 전쟁이면 전쟁.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답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그냥 정직원으로 있을 때 오래 버티는 게 더 나은지, 그런 것도 이제 고민했던 거예요. 왜 나와가지고, 승진한다고, 돈 들여서 MBA까지 하고. 근데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게 어떻게 될 줄 아냐는 거죠. 당장 내일의 미래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결정의 순간에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최선이 아니고 또 다른 옵션이 있겠지, 또 다른 옵션이 있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한 2, 3년간 그걸 겪어보니까 그때 그럴 걸이 이제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의 선택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삶이 다 그렇다라는 건 물론 아니에요. 좋은 삶을 사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만족하고 사신 분들 많습니다. 사실 저희 장인 어른 같은 경우도 경찰 순경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뭐 지구대장까지도 못 하셨어요. 그냥 그런 순경으로 계속 그냥 경위인가 하여튼 그걸 하나 두 개인가 달고 나오셨는데, 그 평생 그게 좋았을까라는 게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사시죠. 은퇴하시고 연금 받으시면서 편하게 사시는데,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게 좋았던 삶일까 아니었던 삶일까라는 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격동기에 사셨으니까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부모님만 해도 왜 그 스타트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사단을 내냐,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대로 버리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경험이 언젠가는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들어야 이제 저도 이걸 헛되지 않게 썼던 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는 물론 없지만 내 스스로 증명이니까 그게. 여기도 이제 두플리케이트 이렇게 됐는데 좀 답답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크진 않아. 이게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외관상으로야 이렇게 집이긴 한데 집 안에 방들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1층은 보니까 이제 거실 부엌일 것 같고 2, 3층이 이제 제 방인 건데, 요건 좀 답답할 것 같고, 좀 하나의 필지에다가 집을 지은 거를 사든 집을 짓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이제 집에 살살 가서 샤워하고 더운 집에서 오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